안녕하세요.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김영란법을 제정한 김영란 씨와 전 대법관이죠. 그리고 이정미 대법관 두 분이 나와 있던데요. 그럼 이 두 분이 과연 추미애 장관과 어떻게 뭔가 잘 맞출 수 있느냐, 예, 호흡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참 뭐랄까요, 보통 분이 아니시죠. 김영란법을 제정한 김영란 전 대법관도 이 새로운 시도, 그 낡은 걸 바꾸기 위해서는 상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김영란 씨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분이죠. 이정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목화상관 희견수라 해서 약간 천재성인 이런 부분도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 다 상관격이란 말이죠. 상관격은 좀 파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파격적인 부분이 이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천천히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 성향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 선생님께서 저희 48렙 스튜디오 강릉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덕희 선생님. 또 지금 현재 저 두 분들도 김영란, 이정미 전 대법관도 사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비검찰 출신이라는 거에 이제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는 적인 부분에서 까다롭고 자기 잣대가 너무 정확해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좀 발휘를 하기 어려운 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는 미리 깊이 생각하고 그걸 갖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일을 처리하는 이런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실수가 좀 적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의 자체가 치밀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고 한번 눈에 벗어난 사람은 다시 안 보는 게 추미애 장관의 또 특징이라 볼 수 있고요. 현재 광골도 좋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 나이가 지금 63세가 되는데 63세의 나이치고는 굉장한 탄력도도 있고요. 또 에너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 에너지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저 눈빛과 광골과 코에서 드러나는데요. 자세히 보면 약간 옆으로 돌았으면 추미애 장관도 약간 돌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뺨이 워낙 나와가지고요. 광골이 좀 튼실하게 보이고 이분이 처리할 의지는 있다. 지금 현재 저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 사주를 보면 겉보기엔 되게 반듯하고 또 사람이 좋은 듯 하지만 내면은 개혁주의자입니다. 싹 바꾸고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김영란 재판관. 예, 김영란 재판관의 특징인데요. 자, 김영란 재판관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공수처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 얼굴의 특징이 일단 눈썹이 좀 짙죠. 두껍고 진하고 그 눈꼬리가 많이 내려온 듯 보이고. 마이쮸 선생님, 눈과 눈썹 사이 코도 좋고 입술도 위로 올라감. 그렇죠. 아직까지 65세인데 불구하고 예. 저분 자체가 올라갔다는 것은 살아오면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들레 선생님, 이마가 밑에서 찍어서 좁게 보이나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골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넓게 평평하면서 약간 그렇네요. 나오면서 넓게 퍼져 있는 광골입니다. 턱이 좋다. 예, 턱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개혁주의자로서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릿결 고집이 엄청날 듯. 코가 낮다. 크잖아요.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셔야 이 실력이 납니다. 목이 짧다. 예, 짧은 편입니다. 예, 목 잡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러섬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지박 선생님, 박미지 선생님, 고집이 세 보인다. 고집이 세지만 뒤끝 없습니다. 네, 처음에 밀어붙여도 나중에 뒤끝 없어요. 사실 쉽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성의 얼굴이다. 남성상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코와 이 코는 다른데요. 마이쮸 선생님 일단 밀고 본다. 최영숙 선생님 범생 스타일이 아니고 목소리가 걸걸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승경 선생님 입이 커서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있죠. 밀어붙이는 거 있습니다. 벚꽃 선생님 남성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피부가 두껍습니다. 최난숙 선생님. 캘리포니아의 가디나에 살고 계신가요? 박미진님? 반갑습니다. 미지박 선생님. 김가호 선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세상 윤석열 아웃 공수처 설치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보면 강단이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강단이 있고요. 좌우 눈이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에 집요함도 같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짐, 집요함도 드러나고 다른 건 눈썹이 좀 진한 편입니다. 진하고 입이 두텁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번 잡고 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데 다만 코가 약간 썩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마무리가 조금 흔들거리다가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 나이에
단발을 한다. 단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마라든지 하지 그렇죠. 단발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서 머리에 대한 공을 많이 들였다. 또 머리숱이 약간 뻣뻣하니까 단발이 저렇게 잘 내려오는데요. 아직까지 저분의 에너지가 있다 보입니다. 우리가 63세, 65세가 되면 머리나 얼굴에 수분이 날아가게 돼서 머리카락도 휘날리게 되는데 불구하고 저분은 차분합니다. 그렇죠. 저런 거 보면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얼굴의 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마가 아까 어느 분이 좁다고 했는데요. 위는 좁지는 않은데 옆이 약간 좁아 보이는 듯합니다. 이마가 못생긴 이마는 아닙니다. 예. 이마가 높습니다. 그런데 약간 경사진 이마입니다. 예, 그래서 경사졌어요. 40대 이후의 발복이라는 것이 이 맥락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뇌와 고심을 했다는 것은 눈에서 드러나고 확 일을 볼 땐 처리할 때는 확 밀어붙여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옳건 그르건 상대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종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상을 봐도 저 보십시오. 현재 아까 그 상과 완전히 다르죠. 코가 올라가니까 코가 들린 게 안 보이는데 오른쪽 거는 약간만 내려도 코가 들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분은 약간 코가 들려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파격적입니다. 이 사주를 봐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파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금 뭐랄까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감으로도 알맞은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분 김영란 대법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씨와 마음이 잘 맞느냐, 마음이 착착 맞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조금 껄끄러운 그런 상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빈틈이 없는 사람인데 네. 이분은 몸으로 밀어붙이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일을 몰입을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그것만 어떻게 깊이 파시는 무조건 분이고 처리해야 될 뿐이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일단 동글동글 하잖아요. 일단 융통성이 있죠. 사람 이야기 다 예. 들어보고 나중에 확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나중에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운을 봐서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해결도 하겠지만은 올 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00이면 한 55% 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은요. 그래서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 해결해야 되는데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임진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 자체가. 아, 그렇네요. 예. 임진이 오게 되면 관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임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하면은 좀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개혁주의자에다가 새로운 질서를 갖다가 좀 파손하면서라도 새로운 걸 올리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김종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48랩을 사랑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란 대법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공수처장은 대통령도 함부로 임명 못합니다. 여야가 합의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김영란 씨의 얼굴을 보면 개혁주의자에다가 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란 씨 외에 또 누가 있죠? 이정미 전 대법관이요. 저희가 이정미 대법관의 헌법재판. 얼굴을 많이 봤죠.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그죠? 박근혜 탄핵 소추 시키신 분이죠. 예, 맞아. 그분이 결정적으로 그냥 아작을 냈는데요. 이정미 대법관은 우리가 용어를 쓸 때는 상관격입니다. 실제로 법관들도 상관격이 많고요. 이 경찰관들이 상관격이 많습니다. 이정미 대법관은 목화상관 희견수라 해서 이분이요 영원히 자유로워서 누구 말도 또 듣지 않습니다. 실제 이정미 전 대법관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왼쪽 사진을 보면 정말 상관격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네. 또 오른쪽 보면 또 인성을 쓰는 사람의 느낌도 나고 두 가지의 느낌이 다 납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영혼은 자유롭더라. 영혼은 매우 자유롭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눈이 작으니까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사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선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는 또 상관 제살이 또 되니까 나머지 어려울 때 일을 처리하는 데도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정미 전 대법관의 운을 보면은 김영란 전 대법관의 운은 55%라 그랬는데 네. 이정미 전 대법관은 한 60%의 운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으로 봐서는 이정미 대법관이 그런데 이정미 대법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 궁합을 보면 일하는데 궁합이 그렇게 잘 맞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추미애 장관께서는 이정미
전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은 그냥 빨리 이거 선고를 내리고 싶지만은 참은 거예요. 그때 눈빛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저분은 이미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정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인성을 쓰는 사람 또 인성에 대한 이런 부분 또 상대를 갖다 배려하는 부분 이런 것도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목화상관 희견수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용어를 쓰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을 용어를 씁니다.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만 학문적으로 인물의 인물입니다만 좀 뭐랄까요?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이런 것도 자기 잣대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이런 것도 이정미 대법관의 또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치밀한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데 저분의 이정미 전 대법관의 특징은 뭐냐면요. 꼼꼼하고 되게 치밀하지만 이미 사건을 보자마자 결정은 했어요. 이미. 그 정도 빠릅니다. 머리가. 네. 사건을 보고 해결 이제 다 결정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나아가면서 걸림돌을 나아가면서 마무리를 딱 짓는 분이 바로 또 이정미 전 대법관이에요. 이분 약간 일하는 스타일이 특별해요.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딱 잡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아작을 내든지 할 텐데 이분은 찬찬히 상대가 말을 못하게 될 때 그때 딱 결정을 내는 알고 있지만 이미 결정이 다 나은 상황을 난제를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한 다음에 일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정미 전 대법관이 더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널에 터진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다 해결했다. 해결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 시간을 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 요소는 굉장히 빠르고 치밀하게 이뤄가다 처리하는데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들은 엄청 느리게 드러나서 속으로는 그 결정을 다 해놓고 국민들이 그냥 침 흘리고 기다리는데 그걸 말 안 하고 기다려. 그 시간 끄는 게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이분 자체는. 김영란 대법관은 처리할 땐 확실히 또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피드백이 없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피드백이 없어요. 뭐 정성수 선생님 맞습니다. 반대하고요. 일단은 언론에서 두 분이 나왔다는 것은 믿지도 않아요. 저는요. 어떤 분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 후보군으로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은 풀어보는 겁니다. 운으로서 두 분의 운이 지금 현재 3년간의 임기 동안은 만약에 그 운이 더 좋은 분은 어느 분인가요? 운이 더 좋은 분은 운이 더 받쳐주는 분. 훨씬 받쳐주는 분 이정미 전 대법관입니다. 다들 지금 바라는 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짝짝 밀고 나가길 바라죠. 정치 성향은 둘 다 조금 개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 같은 경우는 내면적으로 조금 소리 소문 없이 이름 내고 좀 보여지는 부분에 좀 집착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정미 대법관이 또 추미애 장관과 직업적으로 마음도 너무 잘 맞고 서로가 착착 들어맞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정권에서 보면 네. 윤 총장은 이미 이제 미통당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공수처장이 와도 반대하고 시간을 끌고 자꾸 미룰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반대할 거예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수처장을 뽑겠어요? 무조건 반대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들은 그냥 언론에서 흘리니까 저희들이 정말 어떤 그런 분이 나왔을 때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지금 한 분씩 지금 보는 중입니다. 사실 두 분 다 보면 좀 깝깝한 면도 있어요. 김영란 전 대법관은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마이주 선생님 민주당이 되면 좀 소극적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180세 되니까 시간 끌어서 내년쯤 하지 그럴 생각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아주 힘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어쨌든 법을 만들든지 뒤엎든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더 느긋하게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이었다면 벌써 이렇게 하지 않죠. 네, 별사탕님 감사합니다. 이정미 대법관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정미 개인적으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보다는 그래도 이정미 전 대법관이 뭐랄까요? 한 게 있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정미 전 대법관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임명했던 판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고요. 검찰은 그냥 북박이처럼 있는 사람들이고 김광욱 선생님 맞습니다. 이 판사도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윤나리 선생님. 공처장도 권한을 잘 다듬으면 국민투표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김종수님 그 말도 맞습니다.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는 식신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릿느릿 일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고 상대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 기사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미 언론에서 이제 뒷북을 치는 거죠. 서서서 이제 바람막이 있어서 이제 바람을 넣는 거죠. 방통위원 잘못 추천해서 다 날렸습니다. 지금 언론 개혁 힘들게 됐어요. 제발 국민투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투표에서 공수처장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명예회복을 해야 됩니다. 빨리. 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께서는 나이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빨리 명예회복해서 대학에서 이런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끌다 보면요. 명예회복이 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뭐 다 끝나고 명예회복하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명예를 찾아주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시간 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압력을 가할 때는 가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아니다 할 때는 정권의 힘이라도 불려서 힘을 좀 가해야죠. 그럼 지금 여당에서 그런 거 가만둡니까? 지기에 한 사람들. 누군가 좀 가서 좀 한마디 해주면 될 건데 말하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도록 놔두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직업 자체가 교수였잖아요. 조국 장관께서. 교수였으면 교수가 강의 안 하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것은.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요.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정부에서 이야기하든 어쨌든 언론으로 이야기하든 다각도로 해서 그분이 좀 피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맞아요. 되는데 배려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배려해 네. 주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도 없고요. 유튜브 진보 유튜브에서만 계속 떠들었지 뭐 네. 실제로 그분들이 제대로 한 거 없잖아요. 아 한명자 씨 맞습니다. 누가 그러면 불의를 위해 싸우고 앞서겠습니까? 다 모른 척 하는데 타국의 전장에서 한 명만 죽어도 그 뼈를 가져오는 사람, 협상을 해서라도 뼈를 갖다 가져오는 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죠. 그 훈장도 주고 그 국민들 먹고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요. 예전에 저희 6.25 때 참전 국가들은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코로나 장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건 문 대통령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오후 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